40대 아버님의 제보인데요. 이 아버지가 친구와 함께 집으로 귀가한 뒤에 가족 모두가 잠든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지난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이 제보자인 아버지는요, 친구랑 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한 새벽 2시가 좀 되기 전에 같이 그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거실에 그 친구가 잘 잠자리를 마련해줬고 이 제보자인 아버지는 아내랑 같이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랑 둘째 딸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좀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털어놓은 얘기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자고 있었는데요. 새벽 3시쯤에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앉길래 사실 이 둘째 딸이 아빠랑 평소에 애정 표현으로 포옹을 자주 해서 그냥 아빠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하고요. 아빠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고 합니다. 이 성추행이 1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추행의 강도가 점점 세졌고 또 손이 막 바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하기에 결국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부모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제보자인 아버지는 깊게 잠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깨워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왜 새벽 3시에 바로 그 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아침에 아버지를 깨운 다음에 아침에서야 그 몇 시간 전에 이 일을 왜 이렇게 몇 시간 뒤에서야 알렸냐 제가 물어봤더니 이 아버님이 특전사 출신이랍니다. 평소에도 가족한테 내 딸을 어떤 놈이 건드리면 난 진짜 죄송합니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막 하셨던 분이래요. 따님하고 엄마가 이걸 바로 얘기했다가는 진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이 친구 죽일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예, 아빠가 죽을 죄를 졌다. 그럼 미친놈을 되게 끌어들였으니 이거 내 탓이다. 했죠. 의연하게 했죠. 의연하니까 더 속이 상했죠. 하루 평균 주말 없이 16시간, 18시간 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제 잘못이거든요. 원인은 끌어들였잖아요, 제가. 그리고 미안하단 말 말고 어떤 말 하겠어요. 자, 지금 막 울고 계세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친구를 데려온 그 미안함 때문에 아버님이 분노도 하고 미안해하고 이제 딸한테 울었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의 내용을 알아보면 친구는 미혼입니다. 미혼이면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를 걸리다 보니까 후유증이 생겨서 일하다 쉬고 하니까 이 아버님이 볼 때에는 좀 안타까우니까 좀 취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물류센터에는 위탁업체에서 아마 그 책임자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있는 거기에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제안을 하니까 친구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회사 출근한 전날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재운 다음날 출근을 같이 하자는 생각으로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날 내가 친구를 놔두지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런 일 만들어내냐 했기 때문에 그런 후회와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딸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게 울면서 빌었던 것 같은데요. 설마 그런 20 몇 년 지기 친구가 자기 집에 와서 자는데 자기 딸을 그렇게 성추행하려고는 전혀 생각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던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대요? 자, 이게 두 사람 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아버지하고 이 친구는 25년 중마고우락하고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 소개로 만나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뭐 결혼식도 당연히 갔고요. 뭐 필요하다면 돈도 스스럼 없이 빌려줄 정도로 되게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친구가 생활비 필요하다면 생활비도 바로 주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돈 얘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버지가 친구한테 선물 보내고 네가 이 지구상에서 가족은 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아주 친하고 친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보다 더 친구를 아꼈다고 합니다. 만약 결혼 못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같이 좀 살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친했다고 하는데 이 성추행 얘기를 듣고 뭔가 멱살 잡고 혼내려고 생각하다가도 출근도 해야 되고 또 다음 날 일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얘기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근시키고 내려보낼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퇴근 후에 한번 따져 묻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출근 준비 마친 친구를 차에 태워서 집 밖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특전사 출신,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분노를 꾹 눌러 담고 있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난 이 친구라는 작자의 모습을 보고 팡 터지셨대요. 결국 야, 너희 자식 내 딸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 따지셨다는데요. 돌아온 친구의 대답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꿈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너 어제 우리 둘째를 건드렸댄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너 지금 큰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꿈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꿈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대상이 둘째인 줄은 몰랐던 거죠.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게 말도 안 되는 게요. 굳게 닫힌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잠결에 이게 아니잖아요. 네, 목류병 환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꿈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저렇게 하다가 걸렸으니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아버님이 출근하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 친구에게 야, 너 어제 혹시 집에 와가지고 기억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부들부들 떨렸겠죠.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물어본 거라 그런 건지 이 친구가 어제 내가 혹시 집에 가서 술 좀 더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해서 또 이 분노를 참으면서 아니, 더 먹지 않았고 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 술 많이 안 먹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아버지 입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야, 너 어제 우리 딸 성추행했다는 얘기 들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하는 얘기가 나 꿈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랬다. 현실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죠. 그런데 정말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지만은 이 친구도 생계를 책임지는 자기 가장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대처하자 하는 그 생각에 회사 데려가서 일 마치고 친구를 집에다 데려가서 너 짐 챙겨 하고 난 뒤에 말 없이 역에서 내려줬다는데 이분 인내심이 거의 무한대고요. 예. 그런데 사실 손대는 순간 상황 끝나거든요. 이제 뭐 폭행당했다 이렇게 해서 또 고소할 테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이 설명하는 저도 힘드네요. 예. 이 작자가 그 딸이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커가는 모습을 다 봐왔던 그 입장이고 더군다나 이 딸도 이 작자를 정말 아빠 친구니까 아빠라고 부를 만큼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짓을 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거. 자, 이게 이제 고소를 한다면 뭐 미성년자 아니면 강제추행죄가 성립을 하고요. 이게 술에 취했기 때문에 지금 당시 맥주 한 5병 마시다고 합니다. 근데 주량 자체가 소주 한 서너 병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술에 취한 거 적용이 돼서 심신미약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설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최근에 성범죄 주치 감경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처벌을 요구한다면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따님은 오히려 아빠가 자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막 위로할 정도로 정말 대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